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요즘 북한이 SLBM 발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이 신의균의 군사TV에서 북한의 그 SLBM 쏘는 그 잠수함 그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SLBM까지 탑재하는 북한의 무한급 가로치고 로미오급 잠수함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북한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일성이 상륙 저지 핵심 전력 이 잠수함이 갖고 싶었습니다. 1960년대. 그런데 이제 안 팔죠. 소련하고 이 중국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소련은 이 후르초프 서기장이 있었는데 김일성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김일성이 후르초프를 수정주의자라고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세게 비난을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대혁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도 이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58년도에 대숙청을 단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국 출신, 중공 출신의 연안파를 전부 제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연안파가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오쩌둥 입장에서 저 자식 봐라, 내가 지금 키워놨던 애들 지금 다 잘라버려?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크루슈초프하고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마오쩌둥하고는 그 대숙청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소련 아니면 중국인데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또 우리 이제 6.25 전쟁 할 때 인천 상륙작전 이걸로 그냥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한미연합 상륙훈련 합니다만은 이 상륙 전력들이 몰려오는 거 이거 너무 무섭죠. 그리고 부산이다 이런 쪽으로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섭죠.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기뢰를 쫙 깔아버리고 미군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상륙하려고 하는 원산, 남포 이런 데다 기뢰 쫙 깔아버리고 잠수함이 지키면서 오면은 어뢰를 격침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잠수함을 안 파는 겁니다. 야, 그걸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이 북한이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이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산권, 우리 공산권 국가 어디냐? 보니까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고슬라비아에 접근해서 아주 이제 다양한 그런 소형 잠수 함정 기술을 습득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기술자까지 제공을 받아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보면 아주 작은 잠수함 중에서 6호급 잠수함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중소와 어른되던 시절에 김일성 손에는 유고에서 이렇게 기술 지원 받아서 한 소형 잠수정 뿐이었어요. 1960년대 1965년 7월 7일 날 한강 하구에서 이 침투 병력을 내려놓고 북으로 돌아가다가 걸린 겁니다. 야, 1965년도에 이렇게 한강 하구에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행주보, 잠실보 이런 수중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중보 없으면 지금도 이런 거 들어와요. 노량진으로, 마포로, 잠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 정치인이 수중보 없애,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하고 환경 없애려고 그러면은 저 수많은 태양열 판 그걸 없애야지. 그거 진짜 정말 지나가다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 환경 이 아름다운 산 다 부서지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열받죠, 그거 보면. 그래서 환경 때문에 수중보를 없앤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우리 잠실이다, 마포다, 노량진이다, 이 건국대학교 앞이다, 뚝섬이죠. 이런 데로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소형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탕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줄다리기 외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에게도 접근을 하고 중국에게도 접근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마오쩌둥하고 이야기가 통한 겁니다. 1972년도에 아이고 형님 요즘 문화 대혁명으로 대륙이 시끄러운데 강령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오쩌둥이 야, 너 옛날에 내 밑에서 일하던 인재들 죄다 반동이라고 몰아서 숙청했더라. 무슨 염치로 연락했냐?
이제 이래서 김일성이 형님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걔들은 부정부패랑 미제 내통 혐의로 쫓겨난 거지 형님하고는 조금도 관계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김이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러니까 마오쩌둥이 너 또 베트남 얘기할 거면 하면서 남침하겠다는 소리 하면서 그냥 차단 확 박아버린다. 이 카톡 차단이야? 이제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형님 그 요즘 만드시는 그 잠수함 그거 몇 척 주시면 미제놈들도 좀 막고 저 수정주의자 소비에트 반동놈들도 막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어떻게 몇 척만 안 될까요? 헤헤 이렇게 됐어요. 잠수함 좀 달라 이겁니다. 당시 이제 중국이 과거에 이제 사이가 좋을 때 소련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제공을 받고 그것을 무한급이라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무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했던 바로 그 우한입니다. 우한을 한자로 하면은 무한 아닙니까? 굳셀 무자, 이제 힘쓸 무자에 한나라 한자에 무한인데요. 그 무한, 왜 무한이냐? 양쯔강 중류인데 이 양쯔강 중류임에도 불구하고 강임에도 불구하고 양쯔강이 뭐 길이가 6,500k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강 아닙니까? 수심이 10m가 넘고 강폭이 1km가 넘고 이제 이런 그런 엄청난 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쯔강 중류에 있는 이 무한에 해군대학, 해군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거기 또 해군 조선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한급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만들었던 민급, 또 위안급, 송급 이런 디젤 잠수함들을 대부분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초계함, 호위함도 여기서 만드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양쯔강 중류에 있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 해군의 메카가 됐어요. 무한이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의 메카가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무한급이라고 해서 소련의 로미오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또 베트남 얘기하면서 남침하겠다는 소리하면 차단박는다. 이건 뭐냐면은 당시 이제 김일성이 베트남이 공산화됐다 하는 거 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만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이후인데 제가 뭐 각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베트남처럼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이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 뭐 증언 이런 야사가 있어요. 왜냐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제 이 6.25 전쟁 이때 뭐 여기는 이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하고 여기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 할 때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는데 실제 피해는 중공군들이 제일 많이 입었죠. 그 3년의 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보다 중공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자기네들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베트남하고 그게 달라.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이 탐냈던 중국제 잠수함이에요. 중국판 로미오인 타입 033 무한. 그래서 이제 이거 잠수함 몇 척 팔아주고 확실하게 우리 편 되겠지. 이제 왜냐 이때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미국의 지원을 슬슬 받으면서 이제 소련하고 이렇게 각을 살살 세우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마오쩌둥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줬어요. 김일성의 소원풀입니다. 마오쩌둥의 화끈한 선물. 1973년도에 잠수함 배달 왔다 해. 무한급 4척에 민급 3척.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민급은 명나라 할 때 명입니다. 명나라. 중국은 이 잠수함을 전부 이제 이 왕조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샤급 바로 이제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하은주 또는 하상주 이렇게 나는 고대 완전히 상고시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샤급 그리고 한나라 할 때 한급 그리고 진급 진나라죠. 그 또 당나라의 당급 이런 고대 국가들은 전부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안,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세 이후의 국가들이죠. 이런 것들은 디젤 잠수함이에요. 그 중에서 명나라 민급입니다. 이게 이제 로미오 이 무한급을 약간 확대 개량한 그 잠수함인데 민급 3척에 무한 4척, 7척을 북한에다가 갖다 줍니다. 돈을 줬는지 공짜로 받았는지는 지금 기록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 너무 좋아 하트 뿅뿅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해군 수중함대 시대를 열었던 무한급 잠수함의 전력한데 이 성능을 보면 수중 배수량이 1830톤 그러니까 우리 손원일급 잠수함 214 잠수함이죠. 지금 한국 해군에 9척 있는 AIP 공기부료 시스템 잠수함
그거하고 덩치가 비슷해요. 길이가 76.6m, 그리고 폭은 6.7m, 추진기관은 4000마력짜리 디젤 엔진에다가 2.9MW짜리 전기 모터입니다. 승조원은 54명, 무장은 533mm 의뢰 발사관 8문이 있고 거기 위에 이제 의뢰가 14발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 정말 하고 마냐? 아니죠. 이걸 대량 생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오쩌둥으로부터 이것의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요. 그래, 니들이 만들어 해가지고 바로 심포. 여러분들 요즘 뭐 심포 엄청 유명하죠. 동해에서 이 함흥보다 조금 더 북쪽에 심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심포 맞은편에 마양도라고 해서 이 손가락처럼 생긴 이 섬이 있어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이게 남쪽. 그리고 이 손가락처럼 생긴 마지막 손가락처럼 생긴 이 홈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홈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 홈 앞에다가 이렇게 도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함 여기다 세워놨죠. 그래서 이 마양도를 잠수함 생산기지, 또 잠수함 운용기지, 잠수함의 메카로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마양도로도 안 되니까 마양도 건너편에 있는 심포에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포, 마양도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북한 잠수함의 완전히 메카입니다. 야, 1년 반에 한 척씩 총 15척 만들라우 이렇게 돼가지고 기존에 7척 받은 거 그리고 15척 만든 거 해서 22척의 로미오급의 원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한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와서 이제 이 잠수함이 된 거죠. 22척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 중에서 한 2척은 침몰했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 20척 그래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민급이 침몰했는지 아니면은 중국 집도의 그 무한이 침몰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만든 게 침몰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뭐 북한은 공개를 안 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20척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90년대 이후에 만든 거는 나름 아직은 쓸만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만 무시하는 북한 무한급 잠수함이죠. 정말 그렇게 시끄러울까? 뭐 경운기다, 뭐 딸딸이다,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죠. 그래서 뭐 북한 잠수함 못 쓴다, 뭐 나오면 다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짠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야, 이게 하도 시끄럽다고 해서 내래 한번 타보러 왔지비, 이제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딱 타고 무슨 뭐 함교에 도대체 이 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교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항해하는 사진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시끄러울까? 시끄럽게 시끄럽죠. 그렇지만은 정말 북한에게는 정말 다행스럽고 우리 한국에게는 너무나 불행스러운 일이 있죠. 왜냐?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서해, 남해, 동해 이 세 개의 바다는 각각 아주 독특하게 잠수함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바다예요. 어떤 상황이냐? 일단 서해 같은 경우는 강이 많습니다. 한강, 뭐 임진강부터 시작해서 한강, 또 뭐 황해 쪽 예성강, 그리고 이제 뭐 금강, 영산강, 뭐 각종 강들이 쫙 해서 민물을 쏟아내죠. 그리고 생활 하수도 쏟아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쓰레기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서해 바다는 또 이 서쪽에서는 황하에서 누런 물들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서해를 황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색깔도 누렇고, 그리고 민물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고 생활 쓰레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봐도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뿌여가지고. 자, 그런데 이 민물 덩어리들, 이 덩어리들 민물이 들어오면은 이 뭐 바닷물하고 쫙 섞여서 그냥 바로 뭐 중화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물들도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걸 이제 수괴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를 이루면 이 덩어리 속에다가 숨어버리면은 다른 덩어리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안 들려요. 왜냐? 이 공기 중에서는 레이더 전파를 쏴가지고 이 레이더파가 상대의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뭐가 어디에 있다, 비행기가 있다, 이런 걸 탐지를 하죠. 그런데 물속에서는 이 전파가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물속에서는 음파, 소리를 보냅니다. 이제 그 소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소리를 보내서 그 음파가 들어가서 맞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기 지금 뭔가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기 중에 일반 현실 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 갑자기 어떤 그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고 그 건물에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한 1m 정도 꽉 막아놓은 그런 공간을 지어놓고 그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밖에서 뭐라 말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그 공간 옆에 있는, 들어가지만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그 공간 뒤에 있는 사람도 뭐라 말하는 거, 이쪽에서 말하는 거 들립니다. 다만 이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 안 들려요. 왜? 이 벽이라는 차단막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물은 다 이렇게 통과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진짜 고체로 된 차단막이 없으니까 물은 안 그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온층이 다르고 해류가 다르고 또 이 물의 성질이 다르고, 그걸 이제 매질이라고 하는데, 막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런 그 고체의 공간처럼 음파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알 수가 없고, 또 그 공간이 다른 수심이 다른 층이다 이러면은 우리 마치 요즘 뭐 층간 소음이 심해가지고 위층에 잘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위층에서 뭐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바로 아래층에 불과 여기 있는 저하고 이 위층에 있는 사람하고 한 2m, 3m 차이밖에 안 되는데, 바로 여기 3m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잘 들리는데, 바로 이 3m 위에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지붕이라는, 천정이라는 이 벽이, 고체가 막아져 있으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수온층이라고 하는데, 수온층이 다르면은 뭐라 말해도 안 들려요. 반사가 돼서 꺾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온층이 다르고 또 이 다른 성질이 다른 어떤 그 물의 덩어리, 즉 수계 덩어리가 있고 이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고 다른 층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 수심이 아주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 수온층과 수계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심포에서 밑으로 항상 이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 해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딱 연안을 딱 들어와가지고 이 수계에다가 자기 몸을 딱 실으면은 이 수계 덩어리들이 둥둥둥 물속에서 둥둥 떠서 싹 해서 울진 앞바다까지 그냥 내려옵니다. 심할 때는 포항까지 내려가요. 시동 다 끄고 있어도. 그런데 절대 들을 수도 없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중간으로 나가도 워낙 이렇게, 자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250m 여기 소나를 쏘면 여기는 이제 들리죠. 그런데 이 밑에 있으면 안 들려요. 왜? 층이 해서 소나의 이 음파가 반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로미오급 잠수함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엔진을 뭐 경운기처럼 달달달달달 켜고 있어도 이 다른 층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안 들립니다. 그게 이 물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북한 잠수함 시끄럽다고 뭐 웃기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위협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잠수함으로 조롱받던 이 북한의 무한급이 이제 전략 잠수함으로 환골 탈퇴했습니다. 이거 지금 두 척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북한이 전략 잠수함이라고 공개한 사진인데, 저는 이걸 보니까 로미오 같아요. 그래서 로미오급 잠수함의 이 함교, 이제 원래는 세일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함교라고 하니까 다들 함교라고 해요. 근데 전문가가 함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세일입니다. 세일. 이 세일,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일 뒤에는 이 부분, 등짝 부분에다가 중국의 진급 잠수함처럼 등짝 부분을 불룩하게 더 툭 튀어나오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SLBM을 실은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북한은 이 잠수함을 만드는 이 고장력 강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다른 로미오 한두 척 정도 잘라가지고 거기는 철판 떼내서 여기다가 더 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뭐 용접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뭐 아주 쌩쌩할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로미오급 잠수함, 즉 북한의 무한급 잠수함 최대 자망 심도가 한 250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북한이 만든 이 SLBM 발사하는 이 최신 잠수함, 전략 잠수함, 이거 아마도 자망 심도는 200m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용접을 해서 갖다 붙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SLBM만 쏘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로미오급 잠수함
그것이 중국으로 가서 무한급 잠수함이 됐고, 그걸 김일성이 1973년도에 받아와서 마양도에서 라이센스 생산해서 지금 22척, 그중에 2척은 침몰하고 20척,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SLBM 쏘는 전략 잠수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운기, 딸다리 이렇게 해서 뭐 시끄러워 나오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동해, 남해, 서해는 전부 너무나 심각한 어떤 그런 이 잠수함 탐지의 제한 사항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오면 잡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 해군 군함 또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들이 더욱더 전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열심히 잡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